자, 그 다음 제가 소개시켜 드릴 논문은 에너지 앤 인바이러먼털 사이언스라는 아주 유명한 저널입니다. 지금 팩트라고 있어요. 저널이 그런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인덱스인데 약 30이 아마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이런데 한 편을 내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당분간 완전히 펴집니다. 그죠?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여러분 만약에 석사를 받았으면은 어느 랩이나 다 포스닥 박사 과정으로 갈 수가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논문입니다. 영국 저기 어디서 로열 저기 로열 소사이어티 오브 케미스트리 그죠? RSC 거기서 이제 출판되는 아주 유명한 저널이 되는데요. 저도 한번 여기 한번 발표하고 싶은데 잘 뜻대로 안 되네요.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역시 틸라코이드를 이용한 건데 어떤 물질을 썼냐면은 이제 틸라코이드는 전기를 잘 안 통하니까 카본 나노 튜브와 틸라코이드 컴포짓을 만든 거예요. 컴포짓이 뭐라고 그랬죠? 저걸 아예 그냥 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본 표면에 위에다가 틸라코이드나 뭘 입히면은 이제 그런 것을 그건 컴포짓이라고 안 합니다. 컴포짓 우리말로 복합 물질이라고 뭐 번역하면 되죠. 이거를 그냥 아예 섞는 겁니다. 섞어서 이거를 전극에다가 입혀 놓은 다음에 이렇게 비대에너지 변화를 시켰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개념이 됩니다. 이게 이제 에노드고 여기 캐소드예요. 에노드에 이제 틸라코이드가 이제 있죠, 그죠? 잘 보시면은 이것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참 이걸 누가 발표했느냐? 여기 이렇게 라마삼이라는 그 라마삼이라고 인도 교수예요. 이제 조지아 대학교에 있는 인도 교수인데 이 사람을 또 이제 저기 학교 가서 만났죠. 학교 가면은 하여간 이 논문에서 보던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통성명하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 사람 나를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걸 수행한 사람은 여기입니다. 제시카 칼킨스라고 이 여자 학생 되어 있는데 자 아마 이제 박사 받고 지금 다른 데 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에노드에다가 이렇게 여기 카본 나노튜브하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틸라코이드를 쭉 입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비대에너지를 받아서 틸라코이드에서 명반응이 일어나서 물이 이렇게 산소와 양성자와 전자는 여기 에노드로 전달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거를 전체적으로 에너지 디바이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캐소드에 환원이 일어나야 되죠. 뭐가 좋냐면은 산소 환원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을 이게 고스란히 여기 산소가 여기서 발생하니까 농도가 높으니까 확산에 의해서 캐소드로 가겠죠. 양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농도가 높으니까 캐소드로 다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산소가 양성자와 전자를 받아 다시 물로 환원이 됩니다. 이 물은 다시 여기서 이용이 되고 그죠? 이제 이런 과정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소 환원이 거의 이게 힘들어요. 굉장히 잘 안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이 캐소드에 산소 환원용 촉매를 썼어요. 대부분은 백금 같은 물질을 쓰지만은 이 사람들은 뭘 썼냐면 백금이 아니고 여러분 자연계에서 이제 생산되는 효소가 많이 있죠. 그 효소 중에 몇 가지 효소는요 산소 환원을 시키는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라케이즈죠. 라케이즈. 그죠? 라케이즈는 그 효소 내부에 이 구리 이온이 4개가 있어요. 4개. 하나가 3개가 같이 이제 같은 비슷한 위치에 있고 하나가 약간 떨어져 있는데 어쨌든 이 라케이즈라는 효소는 아주 굉장히 쌉니다. 효소치고는 상당히 싼 편에 속해요. 그래서 라케이즈에 의해서 산소가 환원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전부 다 그러니까 바이오 물질이죠. 에노드도 그렇고 캐소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솔라 에너지 컨버전을 시도했다. 이제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괜찮아서 이렇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잘 보세요. 핵심이 여기 에노드죠. 에노드. 캐소드에서 이제 효소를 이용해서 산소 환원시키는 논문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노드를 주로 주목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 카본 나노 튜브입니다. 이거 카본 나노 튜브 그러니까 멀티월드 그러니까 여기 이게
여기 이제 가운데 조그만 이제 직경이 조그만 나노 튜브가 있고 바깥에 계속 있죠. 이걸 보고 멀티 월드 나노 튜브라고 해요. MWAN. 근데 여기 하나만 있으면은 싱글 월드 나노 튜브라 합니다. CWNT. 근데 이제 싱글 월드 나노 튜브는 비싸요. 멀티 월드는 이거는 쌉니다.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여기에 틸라코드가 있고 요 카본 요거. 근데 이제 제목에 이제 컴포지트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요 틸라코이드에서 전극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요 카본 나노 튜브를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동이 잘 안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뭘 썼냐면 여기 페리사이나이드라는 요 매개체를 써서 이동을 시킨 겁니다. 그죠? 요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림이 스키매틱 그림이 되는데 이제 어쨌든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계속 이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틸라코이드를 일단 분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잘 입혀졌는지를 이렇게 AFM 있죠? 이제 Atomic Force Microscope라고 해서 마치 이제 전자현미경 같은 건데 이것은 전자현미경은 반드시 진공을 걸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진공일 필요 없어요. 용액 중에서도 작동을 하고 공기 중에서 작동을 하고 그리고 진공 중에서도 작동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 표면에 있는 여러 이렇게 입혀놓은 다음에 여기 본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요 마이크로미터가 있죠. 이게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요게 이제 제곱미터니까 이게 면적 그러니까 틸라코이드가 입혀져 있는 거 이거를 본 겁니다. 그죠? 이제 보고 이런 것들이 다 틸라코이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죠? 약간 틸라코이드가 입혀져 있으면은 표면이 위로 솟아오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색깔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색깔이 이제 진한 곳은 저 높이가 낮은 곳이고 색깔이 높은 옅은 것은 이게 높이가 높은 거예요, 그죠? 이걸 볼 수 알 수 있고 또 앰플리튜드로 또 이미징 하는데 뭐 이건 안 넘어갑시다. 또 페이지 이미징 사실 이거는 AFM이라는 기기가 한 몇 억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서 한번 작동을 시키면 이런 거는 그냥 세계가 다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 기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게 전부 다가 다 틸라코이드가 입혀졌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것도 ABC 한번 이 전자현미경 사진을 한번 보시면 말이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얗게 된 게 있어요. 이게 바로 틸라코이드다. 왜냐하면은 요 길이를 보고서 알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틸라코이드 랭스가 3 마이크로미터 플러스 마이너스 0.5 마이크로미터인데 근데 이게 저도 이 분야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3 마이크로미터보다는 좀 큽니다. 이제 이게 이제 그 용액의 pH에 따라 달라집니다. pH가 너무 낮으면 이게 이제 프래그멘테이션 돼서 이게 잘라져서 사이즈가 작아지는데 보통 한 7 마이크로미터 그죠? 중성의 경우에는 뭐 그래요. 근데 이게 이 정도 해도 뭐 이렇게 뭐 이게 틸라코이드라고 해도 주장해도 그렇게 뭐 별 큰 잘못은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이 틸라코이드가 없을 때 표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뭐 틸라코이드 같은 이런 거 같은 하얀 물질은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틸라코이드하고 이렇게 멀티월드 나노 튜브 같이 있으면은 요 나머지 요 두 개와 완전히 다른 그런 느낌을 이제 보여주죠. 여기 보니까 요거는 사이즈로 이제 틸라코이드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별로 그렇게 이제 확실한 증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렉트론 트랜스퍼 패스웨이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여기 이제 몇 가지 패스웨이를 여기서는 주장했습니다. PS2에서 그죠? 여기 이제 내부에 보면은 내부가 아니죠. 여기 이제 바깥쪽 여기에 바로 옆에 플라스틱 큐논이라는 이제 큐논 종류가 있어요. 일단 여기로 이제 전자가 가죠. 그런 다음에 이게 전자 어디로 가냐면은 요 PS1으로 가기 전에 중간에 사이트크롬 B6F 컴플렉스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여기로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전자가
여기 멀티월드 카본 나노 튜브로 가서 여기서 이제 전극으로 이제 전달된다. 이 하나의 패스웨이고요. 또 하나는 요 플라스틱 큐논까지는 같은데 여기서 어디로 합니까? 여기까지 가고 그래서 여기 이제 중간에 플라스틱 시아닌에 의해서 가서 여기에서 전자가 전달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디입니까? 여기까지 사이트크롬 B6 컴플렉스까지 가고 여기 플라스틱 시아닌까지 가서 그 다음에 여기 매개체 페리사인에 의해서 이게 요 전자가 전달되고 그 다음에 여기로 카본 나노 튜브로 가서 전구에 전달된다. 이제 이런 세 가지 과정을 이제 제시했습니다. 근데 저도 비슷한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이 플라스틱 큐는 이전에 전자 전달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얻었어요. 이제 그것도 제 연구 논문 소개할 때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전기학 실험을 한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녹색 이런 저 X축은 전압이고 Y축은 전류죠. 그죠? 그러니까 전압을 바꿔가면서 그죠? 여기서부터 바꿉니다. 바꿔가면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본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은 이것은 미분한 값이요. 뭐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요거. 요 녹색이 있고 또 여기 이렇게 점선이 있는데요. 녹색은 뭐냐? 여기에 피크가 여러 개 나오죠. 하나, 둘, 그죠? 요게 이제 녹색은 미디에이터가 없을 때고 점선은 미디에이터. 아까 미디에이터 어떤 거 썼다 그랬죠? 페리사이나드라는 미디에이터 썼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에이터가 있으면은 요 피크가 나오는 것은 거의 미디에이터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미디에이터에 의해서. 반면에 미디에이터가 없으면은 뭐가 되죠? 요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이 여기서 산화환원 이루는 것이 나오죠. 그죠? 여기 보니까 피크 하나, 두 개 있죠. 밑에 있는 피크는 요것들은 서로 쌍이에요. 쌍. 이게 산화가 되면은 밑에서는 환원이 되고 이것이 산화가 되면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크가 이제 쌍으로 이렇게 나오어야 되는데 요것이 그럼 과연 뭐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근데 첫 번째 피크는 뭐냐면은 사이트크롬 B6F라는 물질이 산화 환원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파지티브한 포텐셜에서 이루어지는 요 피크는 바로 플라스토시아닌이라는 물질이 산화 환원된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 겁니다. 그죠? 이걸 갖다 미분하니까 확실히 표시가 하나, 두 개가 이것도 뚜렷하지만 이것도 더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반면에 요 B번은 볼타모그램을 보시면은 B번은 뭡니까? 이것은 이제 빛이 있을 때 없을 때입니다. 빛이 있을 때 없을 때. 그죠? 이거는 이제 미디에이터가 이제를 넣은 상태에서 빛이 있을 때 없을 때. 그러니까 뭡니까? 페리페로사이나이드를 집어넣은 다음에 실험한 건데 빛이 있으나 없으나 이거는 거의 안 변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페리사이나이드는 빛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G스킴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봤죠. 그죠? G스킴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은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P680이 빛을 받아요. 그래서 전자가 이게 쭉 엑사이트 스테이트로 갑니다. 그러니까 P680 스타. 그러니까 이때는 전자가 아직 빠진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자의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은 그것이 포텐셜 값이 상당히 마이너스로 됐다 이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죠? 전자가 이제 전달되는 겁니다. 처음에 페어피틴이라고 포토 시스템 그 2의 내부에 이제 존재하는 이런 물질이에요. 전자일로 전달돼서 쭉 전달된 다음에 여기 사이트크롬 컴플렉스를 통해서 그죠? 여기 플라스토 시아닌을 통해서 P700으로 가서 또 다시 가죠. 결국은 여기 뭡니까? 에너지 배치로 이제 저장이 되는데 어쨌든 잘 보시면은 이때 이제 이게 전자를 하나 주면은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P680 플러스가 되죠. 그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면은 그 물질은요 워낙 산화력이 강해요. 그래서 물까지도 산화시킵니다. 물이 산화돼서 산소와 양성자를 내고 그때 이제 생성된 전자가 여기 P680 플러스가 되는 것을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원래 상태로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다시 한번 여러분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잘 보세요. 전극으로 이게 전자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압이 잘 맞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여기 쭉 가다가 말이죠. 플라스토 퀴논에서 여기에 아이언 설파이드 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토크롬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 다음에 PS 플라스토 시아닌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각각의 지금 이 전위가 딱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동할 수 있고 이쪽에서 이동할 수 있고 물론 그 내부에서 QA, QB 있는데 여기서도 이동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럼 과연 이런 G스킴에서 전자가 어디로부터 이게 취해져서 전극으로 가느냐 그걸 확인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사이클트론 컴플렉스로부터 전극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플라스토 시아닌 그죠? 이거로부터 하거나 그죠? 아니면 이걸 매개체를 통해서 전자가 이동된다. 일단 그렇게 한번 알고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건 뭐 왼쪽 거는 똑같은 그림을 갖다 다시 집어넣은 거고 이것은 뭡니까? 여기다가 이제 KCN을 처리했어요. 이제 텔라코이드 멤브레인에다가 이게 이제 서스펜션 되는 데다가 KCN을 집어넣으면 말이죠. KCN은 어때요? 이건 완전 독극물이죠. 청산가리입니다. 청산가리 우리말로. 그러면은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고 이런 식물계도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요. 그죠? 근데 어디에 이제 이 KCN이 어디에 이제 공격하냐? 이거 보니까 플라스토시아닌의 액티비티에 이거를 영향을 미친다. 그죠? 왜냐하면 플라스토시아닌 이것도 단백질이거든요. 그 내부에 구리가 있습니다. 구리 이온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 플라스토시아닌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죠. 그죠? 여기에 이제 타격을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타격을 주니까. 만약에 전자가 그 이전에서 이루어지면은 아무리 KCN을 쳐도 어떻죠? 포토커런트는 별 영향이 없겠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KCN을 이제 쳤더니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기 밋밋하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이걸 미분한 형태를 보면은 KCN을 쳐니까 확실히 피크 사이즈가 줄어들었어요. 73%나 줄어들었다. 이제 그런 실험 결과를 얻었죠, 그죠?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KCN이 이제 불을 활성화되니까 그러니까 KCN이 불 활성화 시켜서 플라스토 시아닌이 이제 디액티베이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플라스토 시아닌에서 전자가 전달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전 단계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일렉트론 트랜스퍼 패스웨이가 이게 유력하다. 그죠? 사이트크롬 B6F 컴플렉스가 있고 여기 플라스토 시안이 있어요. 이것에서 매개체를 통해서 전자가 전달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보세요.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틸라코이드와 이제 멀티월드 카본 나노 튜브 이제 같이 섞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섞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섞지 않으면은 여기 이제 여기 시간에 따른 포텐셜이 쭉 이렇게 있어요. 그냥 그죠? 이렇게 별로 안 변합니다. 빛을 쪼여주던 끄던 별로 안 변해요. 그렇지만은 틸라코이드랑 멀티월드 카본 나노튜브를 섞어서 만들었더니 이 빛을 쪼여주면 올라갔다가 꺼지면 내려가고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틸라코이드에 있어야지 비드에너지가 이제 비드에너지에서 포텐셜이 바뀌어진다. 여기 커런트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죠? 커런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노드 이제 어떤 솔라셀이나 배터리도 그렇고 또 연료 전지도 그렇고 에노드와 캐소드가 있죠. 그죠? 그 에노드와 캐소드 그 전압 차이가 바로 우리가 얻는 전압이잖아요. 그럼 어때요? 에노드는 가능한 한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게 좋고 캐소드는 가능한 한 플러스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틸라코드가 있을 때 이거보다는 없을 때보다는 더 마이너스니까 분명히 효과가 이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시간별로다가 포토커런트를 잰 겁니다. 그죠? 이 포토커런트 크기를 보시면은 몇 시에 그래도 마이크로 암페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좀 좋았죠. 빛을 쬐어주고 쭉 증가했다가 끄면은 감소하고 끄면 이렇게 이제 계속 이런
이거는 이제 필터 코드가 있을 때고 빨간색은 없을 때입니다. 이것이 이제 없을 때는 예외죠, 그죠? 있을 때 이제 이렇게 계속 이런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은 첫 번째 빛을 쪼주면은요 더 커요. 그렇지만은 계속 빛을 쪼였다 껐다 이제 반복함에 따라서 이 피크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틸라코이드가 전극 표면에서 이제 빛을 쪼여주면은 점점 활성을 잃어버리는구나,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게 아니죠, 그죠? 뭐 그런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틸라코이드를 이제 여기 보시면 이모빌라이즈, 그러니까 요 빨간색이 그거예요. 전극 표면에 고정된 틸라코이드에 의한 솔라 에너지 컨버전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나머지 것들은 여기 1x 뭐 20x, 100x, 200x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루션에 용액에 틸라코이드를 이제 서스펜션 시켜놓고 실험한 겁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는 용액에 틸라코이드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이제 사클레 볼타메트를 이제 보는 것이죠, 그죠? 용액 중에 많이 있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렇고요. 어쨌든 이 실험은 매개체를 이제 이용했다. 그리고 틸라코에서 나오는 전자를 전극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매개체를 이용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빛을 쭉 쪼여주고 있으면은 이게 전류가 점점 줄어드는 걸로 봐서 포토 데미지가 이제 일어난다.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또 임피던스라고, 일렉트로케미컬 임피던스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해서 이것을 통해서 전자가 이제 전극에 전달될 때 아주 수월하게 전달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달될 때 그걸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런 전기 회로에서 저항으로 표시합니다. CT는 뭡니까? 차지 트랜스퍼. 그러니까 전자가 전달될 때 얼마나 방해를 받느냐, 그런 것이죠. 당연히 이제 빛이 쪼여지면 전자가 생성돼서 잘 전달될 거고, 빛이 쪼여지지 않으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 데이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X축은 이 나온 결과의 리얼 파트입니다. 리얼 파트. Y축은 이미지너리 파트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약간 둥그스름하죠. 이것을 원으로 그려요. 원으로. 이것도 원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원으로 그려서 직경이 바로 여기 RCT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차지 트랜스퍼 레지스턴스에 해당됩니다. 그것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가 전극으로 전달될 때 그 저항이 작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빛이 쪼여지면은 더 원이 더 작은 원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또 빛이 안 쪼여지면은 더 큰 원이, 그러니까 전자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빛이 쪼여지는 조건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솔라 에너지 컨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비슷한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제초제 있잖아요. 제초제. 우리 틸라코이드는 식물에서 이제 녹색 식물에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잡초도 녹색 식물이죠, 대부분. 이게 잡초도 똑같이 광합성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잡초는 우리 많이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잡초를 없애기 위해서 농약을 뿌리죠, 그죠? 농약을 치는데, 그 이제 제초제 중에서 DCMU라는 물질이 있어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물질이, 이런 아주 뭐 복잡하진 않지만은, 이런 물질, 이걸 녹인 용액에다가 틸라코이드를 담궈둔 다음에 실험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때요? 틸라코이드 용액에다 담궈둔 다음에 실험을 했더니 완전히 포토커런트가 거의 바닥으로 기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요 틸라코이드가 이 제초제 요것에 의해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제초제가 있는데, 이 파라코트란 제초제입니다. 요 DCM이라는 제초제는 어디에 작용을 하냐면은 여기 요 근방을 끊는 겁니다. 여기 P680에서 플러스 퀴논으로 가는 요 근방을 딱 차단하는 거예요. 근데 파라코트는 어디냐면 말이죠, 요쪽에요. PS1, 요 근방을 끊는 겁니다. 그죠? 근데 파라코트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파라코트가 있으나 없으나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죠? 솔라 에너지 컨버전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칩니다. 이제 그런 우리가 결과를 이제 이것으로부터 어떤 결과를 얻으시죠? 전자는 요 파라코트는 여기서 끊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전자가 전극으로 전달된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물질을 인히비터라고 합니다. 인히비터. 이거 이제 대부분 제초제예요. 제초제. 실제로 쓰여지는 제초제. 인히비터의 영향을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보세요. 이렇게 이제 컴플리트 셀을 만들었어요. 이제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이것만 보여드렸는데, 이제 여기다 캐소드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극 표면에 라케이지라는 효소를 입힌 다음에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이 저항을 바꿔가면서 파워 덴시티 커브를 그린 거예요. 이것은 폴라라이제이션 커브고. 그러니까 어때요? 전류가 거의 안 흐를 때는 약 0.35V가 여기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류가 증감에 따라서 이 전압이 아주 감소하죠. 급격하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워 덴시티 커브로 바꾸면은 이렇게 산 모양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이런 곡선이죠. 파워 덴시티 커브. 그래서 요 최대가 되는 점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요 값이 얼마냐? 사람들이 대개 이 값을 보고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5.3 마이크로와트 퍼 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 빨간색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이걸 정리하는 것이 이거죠, 이거. 요건데 여기 보시면은 금을 전극으로 쓰고 멀티월드 카본 나노튜브 그리고 틸라코이드. 그래서 이것은 전류 밀도고 실제로는 이제 파워 덴시티를 구해야 되는데 이건 안 구했네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요거 이거는 제가 실험한 겁니다. 이제 제 방글라데시 학생이 박사과정 왔을 때 그때 실험을 한 겁니다. 이게 어쨌든 뭐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의 파워 덴시티는 그럼 과연 뭐 이게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 뭐 아니면 적절하냐,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파워 덴시티가 가지고 있으면요 사실은 응용할 데가 별로 없어요. 이거보다 훨씬 높아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 이 표를 보시면은 이 당시에 나온 결과보다 이 커런트 덴시티는 이 방법이 제일 높았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높은 커런트 덴시티를 얻는 경우는 아주 다반사입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을 내리면은 일단은 틸라코이드하고 멀티월드 나노튜브, 이제 카본 나노튜브죠. 이것의 컴포지트를 만들면은 좋더라.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맥시멈 커런트 덴시티는 68 마이크로 암페어입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했어요. 맥시멈하고 요거 이거는 이때는 전압은 제로기 때문에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이때를 봐야 됩니다. 이때 최대의 전류 밀도가 얻어졌을 때의 커런트 덴시티는 얼마죠? 밑으로 한번 딱 내려보면은 한 20 얼마죠, 그죠? 20 얼마. 그리고 이제 파워 아웃풋은 5.3 마이크로와트 퍼 제곱 센티미터다. 여기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로는 이게 결과가 그래도 나쁘진 않지만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뭐 그 정도는 누구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